그리고 뭐 토요일날 모르는 거 질문해. 요 몰에다 저번에 시간에 몰 어제 다 끝내버렸어요. 몰을 보자. 생명활동하고 물질대사. 야,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먹고 싸야 돼. 이 먹고 싸는 과정을 갖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물질대사.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에너지를 갖다가 뭐 생산하는 거, 그 과정 총 전체를 갖다가 물질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물질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 물질대사가 뭐라 했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물질대사라고 그랬지. 자, 보자. 물질대사는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생명활동이라는 건 뭐냐?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갖다가 우리는 생명활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생명활동 중에 물질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자, 첫 번째 물질대사는 뭐라고? 정의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물질대사라고 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소영아, 근데 생명체니까 뭐가 필요해? 만능이, 우리 몸에 만능이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해. 효소는 만능이야. 우리가 몸이 열이 40도가 넘어섰지.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열병. 왜? 40도가 넘어서면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변성이 일어나. 변성이 일어나면 효소가 기능을 못해. 그러면 효소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이해됐어? 그만큼 효소는 중요한 거야. 효소는 뭘로 이루어졌다?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의 생체 촉매야. 매개체가 되는 생체 촉매다. 그리고 뭐가 있냐 또 얘들아, 모든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시 뭐가 있어? 에너지 출입이 있단 말이야. 에너지 출입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구나.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물질 대사를 우리는 에너지 대사라고 해. 이해됐어요? 에너지 대사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자, 물질 대사는 봐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야, 우리한테는 물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만드는 물질 대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 대사하고 끊임없이 일어난다. 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을 못 만든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물질 대사의 특징이 있어. 맞아. 너 내일 2시에 수업하지? 화학이 2시인가? 그런가? 화학이 2시인가? 4시인가? 화학이 몇 시지? 네가 화학을 안 했지? 저번 시간.
나도 헷갈린다. 선생님도 헷갈린다. 아이고. 화학이 2시다? 2시야. 그러니까 못 듣겠네. 자, 물질대사의 특징이 있다. 물질대사의 특징 금방 말했잖아. 이거예요. 뭐야? 누가 가냐한다? 물질대사는 반드시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 취급이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돼. 그리고 야, 반응이 어떻게 변한다?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즉, 한 번에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천천히 여러 번 방출해. 이해됐어? 즉, 무슨 말이냐? 자, 옆에 나와 있어. 물질 대사 중에, 뭐가 있냐? 세포하고 포도당의 연소가 있어. 연소란 거 뭐야? 연소하고 세포를 비교해보자. 연소는 탈물질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야. 격렬히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세포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뭘 이용해?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 분해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 근데 얘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단계적으로 세포.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그때마다 에너지가 나와. 얘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빡 방출해. 근데 얘는 단계적으로 돼. 그래갖고 둘 다 포도당이 연소되고 포도당을 이용해갖고 세포호흡을 해. 그러면 생성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똑같아. 그렇지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이 틀려. 얘는 봐. 400에서 500도씨야. 그러니까 효소는 우리 온도 범위, 우리 몸의 온도 범위 36.5도 범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거든. 그러니까 100도가 40도가 넘어서면 효소가 작용을 못해. 그러니까 효소가 이때는 작용해야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줍니다. 원샷 원킬이야. 봐라. 자, 생명체 밖에서 포도당이 연소될 때는 고온 고압의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돼.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얘가 500줄을 냈대. 600줄을 냈대. 그럼 얘는 한 번에 600줄을 빡 내버립니다. 근데 얘는 100줄 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천천히 작은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합은 어떻다? 똑같아. 이해됐어? 세포 생명체 내에서 세포는 포도당이 분해될 때 체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누가 관여해? 효소가 관여하는 거야. 그리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작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계속.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뭐야? 얘는 고온고압에서, 얘는 체온고압. 그러다 보니까 고온이다 보니까 효소가 관여해 못해? 못해. 얘는 효소가 관여해. 얘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빡 방출해. 근데 얘는 뭐야? 단계적으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근데 호도 다 한 분자 한 분자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의 합은 똑같아. 그리고 생성물이 똑같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 이건 공통점이야. 이해됐어?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 그리고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 방출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하는데 그 옆에다 써놔요. 효소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놈이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 온도하고 pH가 있어. 온도는 봐봐 이렇게 돼. 효소의 반응 속도가 체온범위일 때가 효소가 반응 속도가 제일 빨라. 그리고 저온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 그리고 40도를 넘어서지.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입체 구조가 변해갖고 효소의 기능을 잃어버려. 이해됐어? 그리고 pH도 전부 다 적정 pH가 있어. 이게 반응 속도가 빠른 적정 pH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중성 범위에서 애들이 활성화가 잘 돼. 근데 아밀레이스는 7인데 pH가 7일 때 잘 발성하고 펩신은 약간 아예 펩신이란다. 그거는 뭐지? 8인가? 적정 pH가 있어. 잠깐만. 봅시다. 뭐가 있냐면 그리고 펩신 같은 경우는 2일 때고, 이게 보통은 중성 범위에서 pH가 활성화가 잘 되는데 효소마다 종류에 따라 pH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럼 됐고, 그 다음 이제 물질 대사의 구분 보자. 물질 대사의 구분을 보자. 물질 대사는 봐라. 크게 뭐가 있다? 동하고 눌렀냐? 눌렀네. 정신머리는 박혀있네. 이화가 있는데 보자. 자, 즉 봐봐. 물질 대사는 동화하고 뭐가 있다? 이화가 있어. 동화는 뭐야? 다른
다른 말로 하면 합성이야. 합성이야. 이화는 뭐야? 얘들아, 분해야. 다른 말로 하면 나눌 이자란 말이야. 어? 뭐야? 동화는 합성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동화는 저분자물, 이제 무기물을 뭘로 가? 유기물로 가요. 무기물은 다른 말로는 저분자 물질이에요. 유기물은 고분자 물질. 즉,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선생님, 무기물이 뭐고 유기물이 뭐예요? 무기물과 유기물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건 탄소의 포함 여부예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물, 포함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무기물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자, 봐라. 보면 그래가지고 무기물하고 유기물은 이거야.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스킬이야. 선생님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어? 맞고 어디서부터 온 거야?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야! 공기! 돌!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무기물이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해. 그렇지만 유기물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무기물이야. 공기 성분이 있다. 이해돼? 선생님이 싼 똥,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선생님이 쌌잖아. 생명체. 유기물이야. 네 하연이 머리카락. 그렇지. 이런 된장. 된장 뭐야? 콩으로 만들었잖아. 유기물이지. 이해됐어? 하연아, 유기물하고 무기물 구분하겠어? 얘는 탄소를 포함하고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구분해.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 여러 개 합해가지고 큰 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합성이래. 그러면 이때는 작은 걸 갖다가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 접착제, 풀이 필요하단 말이야. 즉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하는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얘는 뭐 있어? 광합성 있잖아.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차례로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유기물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뭐야? 무기물이 유기물이 됐잖아.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됐잖아. 그리고 빛에너지를 흡수했잖아. 흡열 반응이잖아. 이게 동화입니다. 대표적인. 또는 우리 식물이 단백질 합성하는 거.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해. 이것도 뭐야? 저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로 만드니까 뭐야? 동화야. 이해됐어? 이화는 반대야. 유기물을 분해해갖고 무기물로 만든다.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 근데 이때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얘들아? 뭐 있어? 세포흡. 세포흡은 뭐야? 유기물인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내. 광합성의 역반응이. 그러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온다. 얘는 에너지가 오히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발열반응.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리고 모이트 소화. 야, 왜 소화가 일어날까? 야, 음식물의 덩어리가 너무 커. 소장의 융털, 세포막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 잘게 부수는 과정. 큰 걸 잘게 부수자. 그러니까 뭐 이완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때 공통적으로 누가 관여해? 그러니까 만능이 누가 관여한다? 멀티플레이에 효소가 둘 다 갑니다. 효소가 둘 다. 그럼 봐. 그리고 야, 내가 말했지. 동화는 극열반응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야. 반응물이 뭘로 변해? 생성물로 변해. 어?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고유 에너지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의 출입이 있는 거야.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해야 돼. 근데 이 동화는 흡열 반응은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크다. 반응물.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반응열을 흡수해야 돼. 이게 뭐야? 흡열 반응. 동화야. 즉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 에너지가 틀려.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 시 에너지를 그 에너지 차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해됐어? 또 이화는 발열 반응입니다. 야, 중간고사 때 여기서 문제 틀리지. 너희들 아장 나는 거야. 쉬운 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 쉬운 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면 얘는 이화는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야?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생성물.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충 자료에 뭐가 나왔냐? 야, 우리는 봐봐. 암에 걸리지. 암은 뭐냐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세포야. 각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어. 근데 기관이 망가지지. 뭐 우리는 암에 걸려, 간암에 걸려, 위암에 걸려, 암이 여러 가지 있지. 그러면 그거면 그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야. 그러면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간이 기능을 못해. 간은 무슨 작용을 하냐? 무슨 기능을 할까? 두 가지 기능. 해독 작용. 우리 몸에도. 그러니까 아빠가 술 많이 먹으시면 피곤해. 왜? 간 때문에. 간 때문에 맨날 그러잖아. 간이 이걸 알코올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다른 성분으로 만든단 말이야.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있는 해독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피곤한 거야. 간이 열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한다. 또 간이. 이게 에너지 저장이 아니라 영양소를 저장해. 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이따만 하다 얘들아. 간이 졸라 커. 간이 부었다 그러지. 간이 부었는데 간은
뭘 하냐면 호르몬에 의해서 그 영양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분해하기도 해. 봐봐. 포도당이 있고 글리코젠이 있어. 포도당은 단당류야. 당이 하나야. 저분자 물질이야. 근데 글리코젠은 다당류야.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해갖고 된 고분자 물질이다. 그러면 야 뭐가 되냐? 인슐린이 나오면 이제 우리 몸에 혈당량이 높아. 밥을 처먹었어. 밥을 처먹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었어. 30분 후에 소화가 돼가지고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많아져. 그러면 혈당량이 높으니까 이걸 낮춰야 돼.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어떤 짓을 해요? 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뭐냐?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 동화가 일어나. 합성이 일어나. 글리코젠의 합성이라고 해. 누가? 인슐린이라는 라고 당인 놈을 당이 아닌 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라고 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야. 글리코젠. 이해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했어. 운동 후에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을 많이 갖다 써버려.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져. 그러면 혈당량을 높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야, 혈당량 좀 늘려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다당류인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 그러면 이제 이걸 혈액으로 보내.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져. 하고 회복되는 거야. 이거는 글루카곤이라는 그 호르몬이 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의 작용이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다음에 호르몬 나올 때 나올 거야. 기량작용 중요하다. 이게 한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야.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옆에 나왔지. 이걸 써. 써놔. 이해됐지? 안 보여? 보여? 써놔. 하윤이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예를 들면서 동화 이화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나도 오늘 내가 시간표 바꿔놓기가 정말 다행이지. 봐봐, 물리를 먼저 했으면 나는 꼼짝없이 11시까지 있어야 돼. 근데 바꿔놓으니까 이거 물리를 갖다 금요일날 물리를 사랑이만 듣거든. 그 퇴근했잖아. 니들과 동시에 퇴근했잖아. 한윤이는 1시간 있어야 된다. 아이씨. 내일 할래? 하윤아? 내일 몇 시까지요? 내일 12시부터 6시까지. 선생님 8시까지 수업 있어. 내일 얼마나 클리닉이에요? 닉? 닉이 얼마나 걸려요? 원래는 1시간당 한 타임당 1시간씩 있대. 네가 한 시간 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하면 돼. 그럼 내일 5시. 그래? 5시간. 그게 낫겠다. 일단 오늘은 우리 가버리자. 전부 다. 그게 낫겠지. 지켜버렸네. 야, 또 임명여고 물리를 한 명 들어온다는데? 누구지? 네 아는 애가 봐봐.
임명여고 임서야? 몰라? 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보자. 그러면 여기가 다 해결됐어. 보자. 자, 그리고 동화작용은 혈장 단백질의 합성, 또 아이씨, 이 새끼를 이름 바꿨네. 글리코젠이 아니라 글라이코젠이다. 응? 이름 바꿨다 이 새끼들. 이 새끼. 동화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니까 단당류를 다당류로 만드는 게 글라이코젠 합성, 혈장 단백질 합성, 이와는 글라이코젠의 분해, 세포, 알코올 분해 등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보자. 야, 동화는 뭐야?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고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 그래갖고 이걸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흡열 반응이다. 이와는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이야. 그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유기물을 무기물로.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동화작용의 얘가 따라서 단백질 합성, 광합성, 글라이코젠의 합성, 핵산의 합성, 즉 단백질의 합성은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펩타이드 아미노산을 갖다가 저분자 물질인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리고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야. 글라이코젠의 합성은 간에서 포도당을 결합하여 단당류인 포도당을 결합하여 글라이코젠으로 합성하고, 핵산의 합성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하여 고분자 물질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 갖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 그러면 무조건 합성은 뭐다? 동화작용이야. 분해는 뭐야? 이화작용. 분해에 보자. 뭐가 있어? 단백질의 분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 세포,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거. 글라이코젠의 분해. 간에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알코올의 분해. 알코올의 분해는 뭐라? 간에 있는 알코올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 봐. 알코올은 간이 해독작용을 한단 말이야. 알코올이 우리 몸에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분해해버려?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해갖고 노폐물로 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확실히 이해됐지? 넘겨. 왼쪽 33페이지 보자.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 있다. 에너지 전환과 이용 보자.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서 첫 번째 보자. 세포호흡이 있다. 세포호흡이 있어. 세포호흡은 뭐랬어? 세포호흡은 호흡이란 건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어. 외호흡은 뭐냐? 단순하게 폐에서 기체 교환이야. 내호흡이 우리 실질적인 호흡인 거야. 세포호흡이. 갖고 에너지를 얻는 거야. 이게 호흡이란 건 정확한 의미는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기체 교환까지도 포함이야. 근데 좁은 의미에서는 세포호흡만 포함.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근데 에너지 조절,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라고 해요. 세포잖아. 세포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포에서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게 뭐야? 세포호흡이야.
뭘 하고 자 세포는 야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갖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게 뭐죠? 이게 세포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때 보자. 야, 근데 세포호흡에는 선생님 포도당만 이용돼요? 아니야. 지방, 뭐 또 있다? 아미노산도 이게 단백질의 성분이 아미노산, 지방도 있고. 야, 3대 영양소가 뭐야? 탄단지지. 얘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원이야. 근데 탄수화물을 이루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이야. 맞지? 야, 니들이 선생님 뭐라 했어? 안 먹어. 안 처먹어. 단식을 하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갖다 써? 탄수화물을 갖다 쓰는 거야. 왜?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처먹잖아.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단 말이야. 왜? 주 에너지원이야. 먹는 족족 소비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다 썼지. 그러면 이제 지방을 갖다 써. 그러면서 살이 쏙 빠지는 거야. 피하지방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방도 다 써버렸어. 단백질을 갖다 써. 그러면 그때 뒤지는 거야.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는 게 물 빼고는 단백질이 제일 많아. 근데 단백질이 각 기관을 이룬단 말이야. 심장이 파괴돼. 간이 파괴돼. 그럼 우리는 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영양소로 왜 영양소라고 했어? 포도당도 되고 아미노산도 되고 중성지방도 되는 거야. 에너지원은 이해됐어? 봐봐. 포도당이 이용되면 주로 이외에도 아미노산, 지방산들이 이용된다. 그리고 세포에서 세포는 영양소를 보내갖고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그리고 세포호흡에 장소가 있지. 어디야?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 이름이 바뀌었어 또. 이 새끼도.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있다. 자, 뭐라고? 주로야,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주로 마이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난다. 세포질은 어디야?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을 세포 소기관을 우리는 세포질이라.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세포호흡과 에너지 보자. 세포호흡과 에너지는 자, 봐봐. 이게 봐라.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보내드네.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ATP라는 화학 에너지가 있고 열과 열 에너지가 즉 세포 결과 이 ATP 형태로 우리가 세포 결과 에너지가 생겼어. 근데 이 중에 ATP는 우리 몸속에 저장을 해. 열 에너지는 뭐 체온 유지에 쓰거나 몸 밖으로 배출해. 이렇다. 하고 이게 한 34%, 열 에너지로 한 66%를 만든다. 이해됐어? 자 보자. 세포과 에너지에서 봐라. 세포 과정에서 포도당이 산소하고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 34%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우리 몸에 저장돼. 그리고 나머지 66%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이거는 체온 유지에 쓰거나 아니면 방출돼 버려요. 응? 몸 밖으로.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TP를 보자. ATP는 에너지, 우리 몸에 따라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다. 어?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뭐라고? 내가 ATP 형태로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입니다. 근데 자 보면 자 봐라. 첫 번째 ATP는 야 영어로 말하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야. 한국말로 써볼게. 선생님이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붙어있는 거야. 야, 아데노신은 또 뭐냐? 말아 얘들아. 어? 아데노신은 또 뭐냐? 아데닌과 라이보스라는 당이 합해져. 물질이 합해지면 야, 아데노신은 또 뭐냐? 봐봐. 아데닌이라는 아데닌과 뭐가 있어? 아데닌은 육각형하고 백각형이 결합한 거야. 오각형. 6탄당하고 5탄당이 결합한 거야. 그리고 얘는 라이보스라는 5탄당하고 또 결합. 얘가 아데닌이야. 얘가 라이보스라는 5탄당이야. 탄소가 5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합해가지고 우리는 아데노신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이 3개가 붙어있어. 인산이 3개가 붙어있네. 즉 아데노신이란 당에 인산이 3개가 붙어있으니까 아데노신 트리란 말은 3이란 뜻이야. 포스페이트는 인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가 붙어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밑에 그림이 있잖아. 여기. 그게 있었어. 여기 그림이 있잖아. 근데 봐라. 근데 여기다 꼭 써놔요. 이 인산끼리는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숨겨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에너지 인산계라 그래요. 여기에가 에너지가 많이 숨어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고에너지 인산계라. 그래가지고 자 봐라. ATP의 구조는 아데노신, 아데닌과 라이보스 의 3개의 인산기가 결합한 구조로서 인산기하고 인산기 사이에는 고에너지 인산계라고 해서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ATP는 자 알아? 선생님이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ATP로 자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야. ATP는 D라는 거는 둘이라는 뜻이야.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인산이 2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아데노신 2인산이 ATP야. 그러면서 이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니까 이때 7.3kcal가 나옵니다. 이해됐어? 맞고 얘는 뭐야? 분해야. 에너지를 방출해. ATP가 ADP로 되면 에너지를
방출. 갖고 분해해야 돼. 근데 다시 ADP에다가 인산화를 결합하지. 그리고 7.3kcal를 주면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합성이 ATP로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써놔. 밑에다가 이걸 써놔. 밑에다가 여기다 그 그림 밑에 그림 있지. 거기다 써놓으면 돼. 여기다 써놓으면 돼. 저걸 써놓으면 선생님 제일 밑에다 쓰면 이걸 써놓으면 돼. 즉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지금 똑같아요. 이거 그림 똑같잖아. 그림 여기에 뭐만 표시 안 한 거야. 여기서 7.3kcal를 표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7.3kcal가 있는 거야. 플러스 그렇지. ATP 하나당 여기다가 플러스 7.3kcal를 있습니다. ATP 하나당 ATP가 ADP로 되면서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7.3kcal가 나와. 한 분자다. ATP. 근데 이때 30 포드당 한 분자당 ATP가 몇 개가 생기냐면 32의 ATP가 생겨. 32개가 생겨. 그리고 ATP는 분해된다. 뭐 ATP 끝에 있는 두 개의 인산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ATP 합성은 ADP의 무기인산과 에너지를 흡수하면 ATP가 합성이 된다. 그러면 보자.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보면 옆에를 봐봐. 옆에를 보면 세포과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겠지. 봐봐. 세포로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방출된 에너지가 모두 ATP에 저장되는 건 아니야. 야, 일부는 전체에서 66%는 연에너지로 방출되고 저장되는 거는 34%야. 응? 자모냐? 그거 줘? 자모지? 솔직히 말해. 배고파? 밥 먹었냐? 하윤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네. 하윤도 맛있지 이거? 저녁 먹을만 하지? 먹어. 하윤이 또 하나 있지. 한통 있어. 이게 여기서 뭐냐면 세븐일레븐에서 2+1을 제일 처음에 하나 살라다가 어이씨 졸라 이득이잖아. 2,000원만 주면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3개씩 타고 한 번. 그리고 봐봐. ATP와 ADP의 비교 봐봐.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야. 그리고 ADP는 뭐야? 아데노신 2인산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이때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ATP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까닭은 야, 봐봐. 니들이 야 100만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포도당이 100만원짜리 수표야. 근데 ATP는 만원짜리 지폐야. 야, 어디 가고 물건 사는데 5천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 주면 좋아해? 안 하지. 바꾸기도 유치하고. 근데 만원짜리 주면 어떻게 돼? 좋아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봐라 옆에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ATP로 바꿔 사용할까 하다가 대부분의 생명활동은 적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즉 포도당에 저장된 많은 양의 에너지를 ATP로 나누어서 저장하면 필요할 때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포도당은 100만짜리 숲이야. 근데 ATP로 만원짜리로 바꿔갖고 언제든지 몸에다 저장하면 적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ATP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ATP 형태로 저장하는 거야. 이해됐지? 우리가 편리하려고. 그리고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방법. 세 번째,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에서 포상의 화학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 ATP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고 이 ATP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된다. 즉 봐라. 첫 번째, 화학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된다. 즉 봐라.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해서 세포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활동을 한다. ADP와 무기인산은 세포호흡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고 다시 ATP로도 합성이 돼. 그러면 세포호흡 결과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ATP라는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했고 그러면 ADP하고 인산이 이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ATP로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러면 ATP가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서 ADP하고 인산으로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 그 에너지 가지고 뭘로 바꿔? 근육활동, 기계적 에너지, 체온 유지, 정신활동, 성장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ATP가 이용되는 다양한 예. 반딧불이의 발광, ATP를 이용하여 아랫배 끝에 있는 발광세포에서 빛을 낸다. 화학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빛에너지. 전기비행장어의 발전은 ATP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화학에너지가 뭘로? 전기에너지. 오리의 비행은 ATP를 이용하여 날개를 세단한다. 화학에너지가 뭘로 되는 거야? 기계적 에너지로 되는 거야. 이해됐지? 34페이지 한번 풀어봐라. 빨리. 선생님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나나 한번 먹어야겠다. 배고픈 사람? 배고파? 보잉도?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기 9번을 봐봐. 39페이지 9번 봐봐. 자, 효모는 특이한 놈이다. 효모는 무산소호흡하고 유산소호흡을 다 해. 야, 유산소호흡이 뭐야?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이야. 무산소호흡이 뭐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이야. 근데 왜 애들이 옛날에 산소가 없을 때는 대기 중에 상기토가 없을 때는 무산소호흡을 했단 말이야. 생명체들이. 근데 이제 뭐 광합성 세균, 남세균이 생기면서 이제 지구에 이제 산소가 생기니까 유산소호흡으로 갈아탔다. 왜 그럴까? 유산소호흡이 더 에너지 효율 면에서 더 효율이 높단 말이야. 즉 똑같은 포도당을 보내도 유산소호흡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낸단 말이야. 그래서 갈아탄 거야. 근데 효모는 산소가 있을 때는 유산소호흡해. 산소가 없을 때는 무산소호흡해. 이게 유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 둘 다 가능해. 근데 효모가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를 이용하여 쇠호흡을 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포도당을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이게 봐봐. 이런 게 있어. 산소호흡은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포도당을 물로 보내야 돼. 포도당을 물로 보내야 돼. 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내야 돼. 근데 무산소호흡은 하다 말아버려. 분해를 하다 말아버려. 뭐가 생겨? 중간산물이 생겨. 이게 에탄올이면 에탄올 발효라고 해요. 무산소호흡을 여기서는 발효라고 해요. 발효. 갖고 중간산물이 에탄올이 생기면 에탄올 발효. 뭐 젖산이 생기면 젖산 발효라고. 즉, 야, 우리 술 담글 때 어떻게 해요? 그 쌀에다가 물 타. 그리고 효모를 갖다가 집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에탄올 발효가 되면서 에탄올, 알코올이 생겨요. 식용 알코올. 그러니까 이게 막걸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막걸리를 갖다가 또 발효시키지. 그러면 식초가 되는 거야. 아세트산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막걸리도 오래 넣으면 시큼 털털하단 말이야. 식초로 되는 거야. 발효가. 그러다 보니까 막 얘는 에너지가 많이 나와. 다 분해하니까. 근데 얘는 하다 말아버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덜 나오단 말이야. 그리고 중간산물이 생긴다. 즉, 포도당을 중간산물인 에탄올이나하고 이산화탄소가 생겨.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산소가 없을 때는 포도당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산소보다는 무산소호흡이 중간산물이 생기니까 하다 말아버리니까 에너지가 적다. 그리고 포도당의 분해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많다. 그러면 발효관 A씨에서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용액을 넣고 맹간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후 입구를 솜으로 막는다. A는 뭐야? 증류수 20ml에 효모액 15ml였어. 얘가 대조군이야. 조건을 변화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B씨가 실험군이야. 10%의 포도당 용액이 20ml하고 효모액 15ml. C는 음료수 20ml에 효모액 15ml. 그리고 나는 발효관 A씨를
35도씨의 항온기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냉간부에 모인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랬더니 A는 야! 뭐 분해할 그게 없지. 그러니까 호흡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해. 근데 B는 포도당 B는 많이 발생해. C는 적게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그러면 야 A는 기억이 일어났다. A는 일어난 거야. 발효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발효가 일어났으면 세포호흡이 일어났으면 뭐가 생겨야 돼?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A는 세포호흡이 안 일어난 거지. 무산소건 유산소건. 그리고 기억 즉 발효가 C에서보다 B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겼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C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무슨 작용? 세포호흡이니까 이화지, 이화. 동화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틀리지. 이해됐어? 넘겨. 이제 기관계의 통합적 적용 보자. 자, 첫 번째 세포호흡과 기관계를 보자. 세포호흡과 기관계에서 자 세포호흡과 기관계인데 잘 봐라 얘들아. 이것도 이해했지? 이것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나와. 그러니까 학교가 사악한 거지, 선생님. 자기의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려니까. 자, 봐라. 세포호흡과 기관계가 있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기관계의 통합적 적용이죠. 아니다. 세포호흡과 생물의 구성 단계가 뭐가 있냐?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이 돼.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세포들이 모임이 조직이야.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돼.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조직들이 모여갖고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관이 모여가지고 개체가 되는 거야. 근데 동물은 뭐가 있어? 기관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식물은 조직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기관계가 보자. 기관계는 제일 처음에 세포호흡과 기관계 봐봐. 세포호흡과 기관계 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관계끼리 통합적 작용을 한단 말이야. 갖고 우리 몸을 갖다가 생명활동을 유지시킨단 말이야. 갖고 결과적으로는 뭐야? 야, 소화계가 왜 음식물을 보내갖고 영양소를 만들어? 이게 잘 흡수돼야 되니까. 갖고 이게 어디로 가? 순환기로 가.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 세포한테 영양소하고 산소가 오고 있대. 그러면 세포들이 이제 뭘 하는 거야? 이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보내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물과 이산화탄소는 또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 호흡계로 가. 갖고 노폐물을 갖다 다 내보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관계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서로 간에 연관을 주면서 상호작용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세포호흡과 기관계 봐봐. 첫 번째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하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긴다. 이때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누가 관여한다고?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가 관여한다. 즉 봐라. 자 봐봐.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자 봐라. 순환계가 있어. 얘들은 누구하고 상호작용? 소화계하고 상호작용. 그리고 또 얘도 물질 교환을 또 누구하고 해? 호흡기하고. 그리고 결국에 얘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 조직세포한테 전달을 해. 그리고 이때 받아온 노폐물을 또 누구하고 교환하는 거야? 배설계하고 교환하는 거야. 이렇게 기관계들은 통합적으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한다. 통합적으로. 그러면 봐봐. 소화계는 자 뭐니? 음식물이 들어가. 음식물을 잘게 부숴갖고 소화 안 된 이제 뭐 영양소로 보내가지고 흡수하고 나머지 거는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는 똥 싸가지고 배출을 해. 이게 오줌 싼 거는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배설이라 그래. 근데 항문을 통해서 똥을 싸는 거는 배출이라 그래.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는 배출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소화계에 뭐가 있어? 이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이 있어. 여기에 뭣도 포함한다. 간, 이자, 쓸개도 포함한다. 교수님, 간, 이자, 쓸개는 음식물에 안 통하잖아. 근데 왜 포함시키는 거예요, 소화계에? 소화효소를 소화효소. 간은 쓸개즙은 쓸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 만들어져? 간에서 만들어져. 그리고 쓸개에 저장되고 12지장 소장으로 분비돼. 그리고 이자는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소화효소를 배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거야. 음식물은 지나가지 않지만 간, 이자, 쓸개는 음식물은 지나가지 않지만 얘는 소화계에 포함된다. 간은 뭐라고 있습니까? 해독작용하면서 요소를 합성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에 가갖고 뭐로 바뀌어? 요소로 바뀌어. 간이 기능 많이 한다고 독성 물질을 해독해 버리잖아. 암모니아를 갖다가 뭘로 바꿔버려? 요소로 바꿔. 그리고 인슐린과 아까 지금 뭐였지? 이름이 바뀌니까 이름이 헷갈려. 맞아. 글라이코젠. 글루카곤이지. 그것은 가곤의 표적기관이야. 그리고 글라이코젠의 합성 분해장소. 그리고 이자는 이자액 생성. 가지고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해. 그리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생성장소. 그러다 보니
보니까 여기다 이런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얘가 뭘 줘? 영양소하고 물을 줘. 그럼 순환계는 호흡계는 산소를 주고 뭘 받아? 이산화탄소를 받아. 갖고 이 호흡계는 호흡계의 구성 요소가 뭐야? 코, 기관, 기관지, 폐야. 그리고 순환계는 뭐야? 심장, 혈액, 혈관이 구성 물질이야. 그리고 배설계는 뭘 줘? 순환계한테 물 주고 노폐물이나 물을 받아와. 받기도 하고 물은 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뭐가 있냐? 배설계를 구성한 게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어. 그리고 이 콩팥은 얘가 요소를 배설해.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기관. 그리고 그래가지고 수분의 재흡수를 한단 말이야. 이해되냐? 그리고 이제 조직세포한테는 결과적으로 뭐가 공급돼? 산소하고 영양소가 공급돼갖고 얘가 세포로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얻어. 그리고 세포 결과 생긴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내보낸다. 이 과정이야. 우리가 세포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해.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이 설명을 지금 다 한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두 번째 소화기에서 영양과 영양소의 흡수 보자. 자, 영양소 흡수. 얘들아, 왜 소화가 필요한가? 음식물은 너무 커. 우리가 이제 영양소가 어디서 흡수돼? 소장의 융털에 있는 세포막을 통해 흡수돼야 돼. 근데 누구냐? 우리 오이 따뜻하니까 잠이 왔어. 뭐 하나 더 줘? 더 줘? 너도? 저기 왜 하는데? 물 먹고. 아 뭐야? 선생님 이거나 갖다 버리고 와요. 선생님 마셔. 야, 왜 소화가 필요하다고? 음식물이 너무 커. 우리 소장의 융털에 세포막을 통과할 만큼 잘게 부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게 부수는 과정이 소화야. 근데 소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있어. 기계적 소화는 입에서 저작운동, 소장에서 연동운동. 연동운동은 섞어주는 운동이야. 그리고 꿈틀 운동이 있어. 꿈틀 운동은 운반해 주는 거야. 그리고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영양소의 소화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은 소화기관을 지난 동안 소화 요소의 작용으로 각각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된다. 자, 봐봐. 소화기에서 영양소가 있어. 영양소는 3대 영양소가 있어, 우리가. 3대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원이야. 그럼 봐봐. 탄수화물은 뭐로 돼 있냐? 야, CHO, 초로 돼 있어.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그리고 얘는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는데, 뭐 얘는 단당류인 뭐가 있냐면 당이 하나 있는 거야. 포도당, 과당, 갈라토스가 있어. 이당류가 있어. 엿당은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 젖당은 포도당 갈라토스. 당이 2개가 결합합니다.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가, 특히나 포도당이 결합한 녹말, 글라이코젠, 셀룰로스가 있어. 야, 녹말은 식물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글라이코젠은 동물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셀룰로스는 세포백의 성분인 거야. 이것들은 구성 물질은 다 포도당하고 같아. 그러나 구조가 틀려가지고 물질이 달라지는 거야. 성질이 달라지면서.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그램당 4kcal. 단위체가 뭐 포도당, 과당, 갈라토스고,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면 얘가 주 에너지원이다. 그램당 4kcal이다. 그 다음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은 촌스라고도 하는데 촌이라고 불러. 그리고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야, 우리 몸을 구성 물질이야. 우리 몸에 물 빼고는 주요 구성 물질이야. 그리고 효소도 단백질로 돼 있어. 갖고 물질 대사를 줘야 돼. 그다음 호르몬도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어갖고 상리작용을 해. 그리고 항체는 항원인 병원균을 죽이면서 면역 반응을 한다. 우리 몸에 방어작용을 한다. 히읗이야. 얘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고, 에너지는 그램당 4kcal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세 번째, 지질이라고 부른다. 얘는 지방이라고 안 부른다. 얘도 초야. 단위체는 뭐냐? 이렇게 돼.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붙어있어. 지방산 3개가 붙어있어. 그 얘가 라이페이스에서 분해되면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 붙고 지방산 2개가 들어가서 이걸 모노드라마는 1인극이야. 모노니까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다 해서 모노 글리세롤이더라. 그리고 얘는 그램당 9kcal이야. 제일 칼로리가 좀 높아. 지방. 그래서 지방 안 좋은 거야. 그 다음 얘는 뭘로 돼 있냐? 중성지방. 이게 에너지원. 그리고 인지질이 있어.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이고, 그 다음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 성분. 이렇게 된다. 영양소가 딱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알아. 그러면 지방산하고 이게 얘의 단위체는 뭐야? 포도당이에요. 일반적으로. 얘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최종 산물이.
그리고 얘는 최종 산물이 뭐야?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야. 아, 기본적인 거. 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이제 봐. 왜 소화가 필요해? 큰 영양소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분해해서 작은 영양소로 만드는 게 소화가 필요한 거야. 어? 큰 물질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물질로 만드는 과정이 뭐다? 소화다. 그러면 자 봐라. 자 이제 자봐. 영양소가 3대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다. 아이씨, 뭘 끼고 있어야지. 자, 봐봐. 3대 영양소는 제일 먼저 이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밀어내기 한판. 그러면 첫 번째, 입에서는 기계적인 소화, 저장 운동입니다. 씹어주는 거. 그리고 밥을 제일 처음에 먹으면 안 달아. 녹말이어가지고. 다당류는 단맛이 안 나. 이당류나 단당류는 단맛이 나. 물에도 잘 먹고. 근데 오래 씹으면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분해를 해요. 엿당 녹말을. 그러니까 이당류가 되니까 단맛이 나는 거야. 이제 제일 처음에 소화되는 건, 입에서 소화되는 건 녹말이나 탄수화물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입, 위, 소장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소화가 일어나.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냐면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 근데 얘는 원래는 펩시노겐이야. 근데 위에 있는 위산, 염산, 강산인 염산에 의해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돼. 그러면서 펩신이 단백질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를 해. 즉 탄수화물이 제일 처음에 소화되는 곳은 입이야. 단백질이 제일 처음에 소화되는 곳은 어디야? 위야. 근데 염산은 강산인데 얘는 소화요소는 아니다. 단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고 살균 작용을 해. 위에서. 그러면 이제 소화장으로 왔어. 소화장으로 왔다. 봐라. 그러면 봐봐. 자, 영양소의 흡수는 봐라.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작은 창자의 내벽에 있는 융털로 흡수된다. 근데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서 봐봐. 음식물 속의 영양소는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소화요소의 작용으로 분해된 영양소는 작은 창자에 있는 융털의 모세혈관이나 암주관으로 흡수된다. 그럼 보자. 야,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흡수되지 못하므로 분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된 뒤 세포로 흡수된다. 제일 먼저 봐봐. 녹말이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분해 요소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뭘로 변해? 엿당으로 변해.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 요소에 의해서 엿당이 또 뭐가 돼? 포도당이 돼. 그리고 봐라. 단백질이 제일 먼저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돼요. 그 다음 또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돼요. 최종산물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질이 중성지방이 뭐야? 지질이 뭐야?
그 중성지방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돼. 최종 산물이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저기 뭐냐 지방산이야. 이거는 다 어디서 만들어진다? 소장에서. 봐봐. 소장에는 이자액에서 나오는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있어. 그러면 미처 소화 못된 녹말을 뭘로 분해? 아밀레이스가 엿당으로 분해.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 요소에 의해서 엿당이 포도당이 돼.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포도당인 거야. 그리고 이제 위에서 소화되지 못한 이게 위에서 봐봐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의 단백질을 빼내. 그러면 이게 소장으로 와갖고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빼내. 그러면 아미노산 최종 산물인 거야. 단백질에. 그리고 중성지방은 소장 와갖고 라이페이스를 만나면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으로 보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소장에는 볼록볼록 엠보싱이 있어. 이렇게 융털이라는 게 있어. 융털이 왜 튀어나왔어? 표면적을 넓혀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표면적을 늘린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암주관 있고 얘가 이걸 둘러싼 모세혈관이 있어. 그러면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거하고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거하고 다르다. 자, 첫 번째 보자. 봐라.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가 없어.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없어.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이 BC 카드가 물에 빠졌네 생각하면 돼. 바이타민은 A, B, C, D, E, K가 있어. 그 중에서 BC가 수용성이야. BC 카드가 물에 빠졌네. 외우면 돼. 그리고 물과 무기염류까지 흡수돼. 근데 암주가는 뭘 흡수하냐? 기름기 성분인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해. 아까 처음에 말한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이 ADK 이렇게 흡수된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BC. 그리고 암주가는 지용성 영양소인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이 흡수돼.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DK가 흡수돼. 근데 얘들아,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영양소 중에 아미노산이 뭘로 변해? 암모니아로 변해.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 그러니까 간을 거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에 흡수된 거는 간문맥, 간정맥, 그 다음에 세고라정맥, 직접 가버려. 심장. 그리고 이제 어디로 흡수되냐? 이렇게 수용성은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 암모니아 때문에 간을 거쳐야 돼. 이해됐어? 근데 이제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에 흡수되었고 림프관, 가슴 림프관, 그리고 상대적 세고라 정맥 이렇게 심장에 흡수돼. 근데
수용성은 간 거치면서 이렇게 흡수돼요. 이렇게 흡수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제 자 그리고 보자 이제 그 다음 봐봐. 이제 옆에 보자. 여기에서 봐봐. 소화기에 속하는 기관은 사람의 소화기에는 속하는 기관에는 이입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와 같이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관도 있지만 간, 쓸개, 이자와 같은 소화액을 생성 분비하는 하여 소화를 돕는 기관도 포함시킨다. 그리고 모든 영양소는 소화효소에 분해되어 흡수되는 것일까? 바이타민이나 무기염료와 같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작은 창자에 바로 흡수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밑에 봐봐. 제일 밑에 탐구 자료청 봐봐. 그러면 소화제와 소화효소를 이용한 영양소 분해 실험 봐봐. 소화제 하나를 막자 사발에 넣고 잘게 부순 후 증류수를 넣어서 소화제 용액을 만든다. 그러면 시험관 A부터 F까지 표와 같이 다음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섞은 뒤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다. 근데 A, B, C는 알부민 용액 갖고 뭘 섞었다? 시험관에는 뷰렌 용액을 옆에 봐라. 영양소 검출 방법이 있다. 옆에 노과청이야. 노과청.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의해서 노과청, 청남색으로 변해. 녹말에 들어있으면 뷰단보, 뷰렌 반응은 뷰렌 용액에 의해서 단백질은 보라색으로 변해. 그리고 수지선이야. 배포황, 베네딕트 용액에 의해서 포도당은 황적색으로 변해. 수지선이야. 수산쓰리 용액에 의해서 지방은 선홍색으로 변해. 이렇게 외우면 돼. 첫 번째 뭐 나왔냐? 이거는 뭐냐? 뷰단보지. 단백질 검출은 옆에다가 뷰단보라고 써놔. 뷰단보. 여기 옆에다가. 뷰단보. 그래, 거기다 썼대. 뷰단보. 그러니까 뷰런 용액이거든. 5%의 수산화트륨 수용액하고 1%의 황산구리 용액을 우리는 뷰렌 용액이라고 그래. 이걸 가열을 하면 단백질 넣고 가열하면 이게 보라색으로 변해. 그리고 녹말 검출은 노과청이라고 쓰면 돼. 아이오딘 녹말 용액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으면 무슨 색으로? 청남색으로 변해. 그리고 포도당 검출은 배포황이나 베네딕트 용액에 잘못 말했다. 아까 전에 뷰렌 용액을 가열한 게 아니라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에다가 넣고 가열하면 이게 배포와 황적색으로 변해. 뭐가 빠졌냐? 지방이 빠졌네. 수지선. 지방은 수지선. 수산쓰리 용액에다가 지방을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한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래서 40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소화제와 소화효소를 이용한 영양소 분해 실험에서 여기서 A, B, C는 알부민 용액, 알부민은 단백질 일종이다. 뷰렌 용액, 뷰단 보니까 5%의 수산화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을 했으니 보라색으로 변했으니까 이게 단백질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DEF는 녹말 용액에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었더니 청남색으로 변했어. 녹말이 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올라와. 그리고 3은 2의 시험관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은 다음에 잘 섞은 다음에 37도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10분 동안 넣어둔 후 용액의 색변을 관찰한다. 그리고 용액은 A 시험관은 2에다가 증류수를 넣었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뷰런 용액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인 거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B는 E에다가 소화제를 갖다가 였다. 그러니까 보라색이 옅어지지. 그리고 2번도 C도 단백질 분해 요소에 있는 용액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보라색이 옅어져. 즉 단백질이 분해됐기 때문에 소화제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니까 단백질이 줄어드니까 보라색이 옅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D는 E에다가 증류수를 줬어. 색깔 변화가 없지. 녹말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이야. 그리고 E에다가는 E하고 소화제 용액을 넣었어. 청남색이 사라진다. 그리고 F도 E에다가 녹말 분해 요소 용액을 넣었어. 청남색이 사라진다. 왜? 녹말이 분해되기 때문에 소화제에는 녹말 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녹말을 분해한다. 그러다 보니까 녹말이 뭘로 변해버려? 다른 걸로 변해버리니까 청남색이 옅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야, 증류수를 넣으면 녹말이 분해가 안 되니까 색깔이 그대로인 거예요. 응? 이해됐어? 즉, 보자. 소화제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야. 지방, 단백질, 녹말 다 들어있는 거야. 소화 요소는 우리 몸에서 분자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반응을 촉진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하이민은 괜찮아? 안 되는 거 있어? 네? 안 되는 거 있어? 뭐가 안 돼?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아, 외워야 될 게? 한번 읽어봐. 알았지, 하민아? 가보자. 나도 오늘 가야겠다, 빨리. 하연 내일 온다고 그랬어? 네. 하연아, 네가 친구들한테 그 시험지 좀 얻어. 통합과. 친구한테요? 빌려달라 그래, 잠깐. 여기는 옥사고 바로 줄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이 새끼는 무지 많아. 잃어버릴 거 없나요? 어디? 그냥 이렇게 다, 안녕하세요.